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뭔가 내가 정체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공부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략하게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한번 같이 복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CP라는 종목을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날 이때가 개장 전 마켓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프리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정규장 개장하기 앞서서 8시부터 이제 대략 한 8시 50분까지. 자, 이때 이제 보시면은 이때도 나름 거래가 활발한 그런 수준에 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애경케미칼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슈로 또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또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WCP라는 종목을 이 고점을 뚫어줄 때 따라 붙었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좀 짧게 한번 손절을 합니다. 자, 이때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가 밀리니까 바로 날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빠르게 재매수를 해서 이제 한 4에서 5%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매매를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추가 매매 없이 보시면 그냥 저렇게 매매하고 전날은 그냥 저러고 그냥 끝냈습니다. 다른 종목 거래 없이 그냥 짧게 저것만 하고 매매를 마무리 지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조금 상당히 아쉬운데, 자,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만들어진 고점을 제가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애경케미칼입니다.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제법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거래대금 순위 0186, 네, 키움 기준으로 0186 창입니다. 거래대금 순위를 놓고 딱 보니까 이 종목도 나름 그 상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조금 오르는 그런 종목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거래대금도 제법 많이 터지면서 이 위아래 변동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종목이 분명히 괜찮은 흐름이었고, 그러면은 그냥 WCP, 자, 그 종목 거래했듯이 여기 그냥 뚫을 때 했었으면 됐는데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 왜냐면 지금 자 보시면 눌러도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보안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보안 관련주로 무슨 큰 수익을 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바보같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답답한 하루였는데요. 저한테는 그 SK텔레콤 사태가 터지면서 유심칩 관련주들이 엄청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당일에는 매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보안 관련 테마가 그렇게 크게 갔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이슈가 터져봤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과다운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보상은 당연히 꿈도 못 꾸죠. 이런 거는 애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랑 기대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해당 기업에 대한 사실 처벌 사례가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요. 그리고 같은 IT 업종이라 할지라도 IT 업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안 업종의 경우에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떨어집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이 보안이라는 섹터 자체가 저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사안이 길어질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심칩도 없고 지금 SK텔레콤 하다못해 안심 뭐라고 있던데, 그런 서비스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300시간 대기인가요? 뭐 그렇게 뜨더라고요. 어플을 제가 눌러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KT 쓰는데 제 주변의 상황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일이 좀 커지겠는데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유심칩도 뭐 가면은 그냥 바로 교체하고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가니까 유심칩도 없어. 저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좀 허술했었나라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조금 사안이 길어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 유심칩 관련주들도 거래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못 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좀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서 제가 이제 타점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관심은 분명히 보안에 있었지만 여기서 아침에 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 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오늘 하루는 내가 어쩌면은 공치겠다.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에 내 나름대로는 이슈 분석도 열심히 해서 준비도 많이 했는데 야, 이거 내가 이러다 빈손으로 가겠네. 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 한켠에는 살짝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찰나에 보시면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상을 자, 이것도 매매를 못했거든요. 아니 이때는 거래대금이 뭐 그렇게 뭐 크게 제 성에 차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요. 이렇게 딱 꽂히는 거예요. 9시 17분에. 그러면 이거 제법 상을 빨리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미 상 들어갔는데 자, 제가 뭔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상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때 때마침 저기 어디서 그 낯익은 종목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 블루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24일에도 수익을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됐거든요. 제법 뭐 나름 괜찮은 수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저기서 반가운 애가 약간 좀 만만해 보이는 애가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두 대나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시도했다가 밀려서 손절,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갔다가 손절. 자, 이런 매매는 해서 안 되거든요. 왜냐면 대장주는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손절을 하고 다시 따라 붙고 하는 매매들은 대장주에서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 종목 하나가 오늘은 분명히 뭐 주도주라든가 이게 이 섹터의 가장 확실한 대장주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나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저도 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손절 깔끔하게 그냥 마이너스 2% 그냥 얻어맞고 딱 끝내면 되죠. 근데 이제 앞에서 나트륨 배터리, 애경 케미칼도 오늘 수익을 장 초반에 쉽게 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했고, 왜냐면 그전에는 WCP라는 종목으로 자 그렇게 수익을 냈잖아요. 오전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 봤고 개장 전에 프리마켓에서, 그리고 그걸 뚫어줄 때 매매를 해서 자 수익을 냈어요. 그럼 애경 케미칼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보안에 이제 저도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또 보다 보니까 또 이거를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치니까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좀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매매가 살짝 끝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이 보안 관련주가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없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차례 더, 왜냐면 아침에 보안주들이 이런 식으로 좀 꾸역꾸역꾸역 이렇게 힘있게 묵직하게 밀어주면서 좀 그런 전형적인 주도주의 움직임처럼 움직이지 않고 뭔가 경박스럽다 해야 되나요? 초반에 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허물어질 애들이 아닌데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5장까지 이제 매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블루엠텍도 좀 아쉬운 게 제가 인벤티지 랩이 상에 안 닫히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시면은 거래대금 연거푸 팡팡팡팡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여기서라도 들어갔으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늦게 들어갔는지를 저도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뭐에 집중을 하고 있었길래 이거를 캐치를 못했을까. 지금 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걸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보고도 그냥 멍하니 있었던 건지를 지금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요 종목에서는 오늘 저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씩 마이너스 한 4%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벌어놨던 WCP 거기서 이제 벌어놓은 걸 잃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블루엠텍에서 또 한 4, 5%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블루엠텍에서는 뭐 최근 2, 3일간의 거래 실적은 그냥 뭐 똔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 오후장에 이제 기다리니까 이 더즌이라는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카카오 인증 뭐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 카카오 인증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유심도 지금 막히고, 왜냐하면 유심 지금 뭐 교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심 서비스인가 유심 안심 서비스 그거 가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카오 인증이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 종목이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빠르게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참 여기서 이제 쭉 밀고 올라오는 걸 보고 바로 이제 뭐 매수가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요만큼 먹었습니다. 요만큼. 이걸 조금 더 가져가서 이렇게 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여유있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여기서 막 이렇게 흔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매수가를 위협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쭉 당겨놨고 여기서 깔짝 흔들다가 쭉 다시 또 당겼는데 이걸 못 버티고 한 2% 조금 넘어갈 때 팔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블루 엠텍에서 2대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을 조금 줄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보안 쪽으로 지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 다른 유심이나 뭐 그런 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인증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인증이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유심에 있다라는 거죠. SK텔레콤의 사용자들은 뭐 카카오 인증이나 뭐 이런 게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네 마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오직 빨리 유심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지금 몰입이 돼 있잖아요. 실사용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블루 엠텍을 제가 매매를 만약에 뭐 안 했더라면 그러면 이걸 오히려 여기서 뭐 약간 배짱을 좀 튕겨가지고 조금 더 볼 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은 인스피언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이제 잘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제 뭐 뉴스 뜨고 거래대금 터지고 막 종목 조회순위 막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종목이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저는 이것도 잘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급하게 슉 날아가는데 이게 뭐가 급해서 여기서 저는 시장가로 이걸 제가 냅다 던졌거든요. 왜냐면 여기서까지 수익을 확실히 확정 지으면 자 어쨌든 오늘 연거푸 내가 2대 얻어맞은 거는 어쨌든 이제 동점으로 만들고 본전으로 만들고 오늘 하루를 마감을 내가 지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도가 굉장히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3% 안되기 2점 몇 찍혔을 때 바로 시장가로 던졌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이 위에서 딱 팔렸을 텐데 아무튼 이때는 오직 생각이 일단 손실을 좀 줄이자
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매도가 상당히 좀 짧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블루 엠텍에서 이제 제가 첫반에 그냥 2% 맞았잖아요. 마이너스 2%를. 그러면은 그냥 바로 HTS 꺼버렸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운이 좀 따라줘서 두 종목 다 짧게 2%든 3%든 자, 둘 다 수익이 났으니 망정이지. 그거 싹 다 손절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운도 절반 따랐고 앞으로는 이런 매매는 다시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장 초반에 내가 종목을 놓쳐서 그날 하루 공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그날 하루 못 벌어도 오늘 하루 제가 못 벌었다 해서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뭔가 마음 한켠에는 뭔가 조금 아주 흐릿하게 여기 화면 구석에 한 요쯤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약간은 그런 아쉬움, 불안감. 왜 나는 요 티끌만한 요런 것들을 지우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저도 긴 시간 동안 될만 하다가 주저앉았다가 될만 하다가 주저앉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이제 지금까지 오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나는 다시 추락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다시 얼마든지 하루아침에도 충분히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매일같이 아직도 안고 살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콩할 만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어떻게 보면은 좀 달고 가야 되는 그런 심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차트 공부를 내가 진짜 진짜 남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이 너무 열심히, 나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이 저는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 생각을 그러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차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차트를 보면서 어떤 배경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어요.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차트를 봤을 때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어떤 해석. 이거는 전고점이 어떻고, 이거는 끼가 어떻고, 이거 각자 이제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차트를 막 보면서.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원칙, 매매 기법, 기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만들어지실 거예요. 요만큼 쌓였어요. 점점 공부를 많이 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요만큼 공부해서 이렇게 내가 꽉 채워놨는데 계속 여기서 이제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한들 여러분들 안 속에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 이게 늘지 않는 이상은 자, 이 한계치도 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 공부를 내가 더 빡세게 하면은 될까? 아니면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될까? 자,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는 어떤 한 가지 노력을 여기서 했을 때 여기서 성과가 없다면은 그 이유를 이제는 다른 밖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주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창이 일단은 당연히 자, 이런 차트를 많이 보겠죠. 이런 차트들을, 그죠? 이건 누구나 볼 테니까. 근데 이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여기서는 내가 어떤 성과를 보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개인들이 많이 보는 창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저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 결국 차트 밖의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걸 이제 분석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에 100점이 이제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만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미 90점이에요. 90점. 자, 커트라인은 80점이라고 칠게요. 이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내가 차트를 보면서 큰 돈 잃지 않고 내 몸 하나 지키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 커트라인이 80점.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 공부 열심히 해서 90점까지 갔어요. 여기서 더 노력해서 그 10점 채워서 100점 돼본다 한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거 지금 50점짜리 여러분들이 다른 거 평균 50점짜리 과목이 하나 하고 있다고 칠게요. 이걸 차라리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얘를 70점이나 80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전체 합을 맞췄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신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는 2, 3년 막 그렇게 열심히 빡세게 보셨으면요. 더 뭐 할 게 있을까요?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뭐 이상 야리꾸리한 지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희한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닿으면 뭐 삽니다 막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희한하게 그리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슈 분석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뉴스 매매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 보고 그냥 따라서 하세요. 자, 이런 말은 아니죠. 큰일 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이슈에 있는 종목이 이 정도 이슈라면은 예를 들면 뭐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는 반응이 온다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을 때 뭐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HBM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또 AI 관련주들도 얼마나 크게 상승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슈들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꼼꼼히 정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당장 어떤 HTS 뉴스 창을 열었을 때 여기에 무슨 뭐 특징주, 자, 이런 말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면서 일이 터질 때 시장의 종목들은 상당히 불꽃처럼 반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패턴들을 많이 알아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출 호조, 그러면은 뭐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잖아요. 수출 규모에 따라서 또 그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올라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임상 3상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그런데 기술 수출은 그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따라서 또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 놓으시다 보면 뉴스도 마치 차트처럼, 자, 뉴스는 뭐라고 설명을, 그림을 이런 식으로 차트처럼 그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몇 편 보다 보면은 이거 약간 내용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죠. 워낙 다양한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은 약간 내용이 살짝 뭔가 읽혀지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뉴스도,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완전히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일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은 심지어는 이런 이슈나 뉴스도 그 희미하게 약간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맥락, 비슷한 맥락, 패턴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건 차트가 아니니까. 그 맥락 같은 게
읽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슈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저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슈를 공부한다는 의미는 결국 저는 시장에서, 자, 이 주식시장에서 팔리는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이 정도 이슈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점점 더 빨리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장에서 팔리는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팔리는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데, 언어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무자비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사를 분류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저만의 어떤 패턴을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이 정도 기사면은 뭐 어느 정도 급이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저만의 어떤 분류 기준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거니까, 자, 다양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면서 기사의 어떤 그 루틴이나 패턴, 맥락, 자, 이런 것들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급등한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어서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좀 더 꼼꼼히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거래대금이 터지고 신고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왜냐면 근데 그런 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 계속 공부해봤자 거기서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하지만 이제 신고가인데 뭐 상한가도 갔고 아니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크게 갔는데 거기에 뭐 이슈가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한번 기사를 깊게 꼼꼼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요, 감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 간에도 대장주가 바뀌고 또 테마가 이렇게 바뀌듯이 이슈라는 것도 그와 비슷한 흐름들이 감지가 되는데요. 자, 그동안 차트 공부를 내가 정말 많이 했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강의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발전에 진척이 없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보시는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차트 있죠? 차트. 이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바깥에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노력을 한들 더 이상은 끌어낼 게 없는 분야에서 내가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자,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